안녕하세요. 송재윤의 재난이야기. 오늘은 그 재난을 통해 재난을 대비한다. 그 최근에 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고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아파트 화재로 인해서 그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날입니다. 그 아파트 화재 그 내부 소방관이 그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 4월 8일 오전, 그러니까 새벽 4시 6분쯤 그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3층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로 인해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사망해서 안타까움을 더 줬는데요. 동생은 숨진 채 발견되고 형은 그 아파트 밖으로 추락하는 이런 사고입니다. 동생은 집안에서 발견됐고 형은 그 동생을 구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그 13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그 소방시설은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그 형제와 친구가 작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은 뒤에 형과 친구가 냄새를 없애려고 그 촛불을 켜놓은 채 편의점 다녀온 사이에 불이 난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것입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했지만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에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그 15층 이상, 16층부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있는 아파트는 전층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 현장 모습입니다. 이게 거실이고 보이는데 천장이나 이런 데가 거의 많이 화염이 어떻게 거셌는가를 대충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데 거실이나 방의 마디 전체가 전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화재 진화 후의 모습인데 이렇게 지금 전부 다 물로 방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촛불 향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촛불이나 향초에 대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아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촛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거나 이런 부주의 때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그 전자식으로 나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촛불을 항상 시선이 가는 곳에 놓고 놓아야 되고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 촛불 주위에 옷이나 커튼 같은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화장지나 이런 게 있으면 급소가 연소가 돼서 방 안에 화염이 휩싸여서 쉽게 진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넘어질 염려가 적은 향초를 하더라도 외출할 때는 반드시 끄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고양이나 요한견 등의 반려동물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호기심으로 접근해가지고 이게 넘어뜨려가지고 화재가 발생하는 게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촛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제나 이런 것을 사용하든지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향초로 촛불로 인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그림에도 나왔지만은 코 막고 허리를 숙인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허리보다는 더 숙여서 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단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벽 짚고 나가기. 자, 입 막고 허리 숙이고 벽 짚고 나가기. 근데 지금 어린이나 이런 현재 학교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서서 가거든요. 훈련 때 이렇게 하는데 실전에서는 이 훈련한 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세가 이렇게 높게 하거든요. 이 훈련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도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평소에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세입니다. 이번에 난 화재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가 많은 상황에 대피할 때는 물수건 등을 코에 대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이 역시 질식 위험을 막게. 질식하면 사람이 마취에 의해서 질식을 하게 되면 쓰러져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산소 공급이 안 되므로 기도가 막혀 사망을 하거든요. 통상 연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천장으로부터 차오르고 가장 깨끗한 공기는 바닥으로부터 30에서 60cm 위에 있다. 그러니까 낮은 쪽에 맑은 공기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염이 발생해도.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시다시피 밑에 바닥 좀 봐보십시오. 거기는 연기가 없지 않습니까? 걸리지 않았어요.
맑은 고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는 아주 낮은 자세로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을 통과해야 한다면 담요나 수건 여러 장에 물을 적신 뒤 몸과 얼굴을 감싼 뒤에 나가야 됩니다. 화염이 나가지고 급한 상황, 이게 이렇게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만약 내가 있는데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화재가 나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런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사람 잡는 연기 알아야 산다. 그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60에서 70%는 연기에 의한 질식입니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포수기연, 염화수소 등 그 많은 유독가스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 석유 화학 물질에는 이런 가스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 속에는 열과 유독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하게 되면 기도 화상을 입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기는 열에 의해 바닥, 그 다음에 벽, 천장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데, 바람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밀폐된 공간에 이런 데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순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연기가 평균 속도는 약 초당 0.5에서 1m. 이게 초창기 때는 이렇게 나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걸음보다 좀 늦죠. 근데 중기로 갈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수직 방향, 계단이나 이런 데 굴뚝 효과 때문에 더 빠르게 그 이동을 합니다. 연기가. 대피할 때는 최대한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서서 이렇게 이동하다가 연기에 질식돼 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불을 끄난 다음에 안전핀이 뽑히지 않는 상태에 소화기를 그 남아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그 당황을 하다 보면은 안전핀을 뽑는 것 자체도 잊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화염이 확대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평소에 소화기 이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고 반드시 그 방향을 설정해서 누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화재 대피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나기 전하고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 요령 표지판을 싣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그 대피 방송, 비상관대 요령 등을 미리 좀 알아둬야 됩니다. 비상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다음에 아파트, 경량 칸막이, 이런 것이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가, 우리 집 옆집으로 피날 수 있는 게 됐는가, 아니면 화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안광기나 사다리 같은 게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다음에 방화문, 도어체크 같은 거 이런 거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신속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불이 났다면 불이야 외친 상태에 전파해야 되고,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어디로 갈 것인가. 연기가 그 이동하는 방향을 한 다음에 지상층으로 내려가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게 빠를 것인가. 그 다음에 유리를 깨야 한다면 기퉁이부터 깨야 하고, 그 아파트 화재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 화재가 급속도로 연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대피할 때 문을 열어놓고 가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화염이 급속도로 그 공기가 유입되면은 확대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피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없다면 문을 딱 닫고 대피를 하고 신고를 하면은 그 연소 되는 그 시간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수건 코에 대고 난 채,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지만 이 정도 자세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자세를 낮춰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가장 깨끗한 공기는 바닥부터 30cm에서 60cm다.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질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그 화재 현장에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바닥 쪽에는 항상 깨끗한 게 있는 경우.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이지만 화염이 거셌지만 바닥 쪽에는 이 그 벽면에 보시면은 깨끗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결국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요. 불나면은 그 패닉이 현상이 당황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침착하게 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미리 또 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이나 회사, 직장 대피 시설도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몸을 낮춰서 그 코, 입 가리고 자세를 낮춰서 아주 낮춘 다음에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은 개인이 지켜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 가정집에,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재민의 전환얘기, 송재민 감사합니다.